안녕하세요. 시스템 동력학 8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연료체 시스템을 다루는 단원인데 본 학기에 본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매우 양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그것보다도 8장과 9장의 단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8장부터 녹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8장은 동적 시스템의 시간 영역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를 하자면은 응답에서는 자유응답과 강제응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음에 나타나 있는 이 미분방정식을 토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이 미분방정식은 n차에 대한 미분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있고 그 다음에 ft라는 인풋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는 아웃풋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인풋이 있거나 아니면은 초기 조건들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은 x0에서부터 x'0 그리고 여기서는 n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기 값이 x의 n-1승 프라임까지도 초기 조건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 조건과 아니면 인풋에 대한 어떤 신호 조건 이 둘 다 있어도 되고 어느 한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 이 다음에 운동 방정식이 작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처럴 리스폰스, 자유응답과 포스드 리스폰스, 강제응답이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유응답은 수학적인 의미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FT가 제로일 때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공업수학 원을 미리 배우신 분들은 이거를 우리가 일반해라고 배웠을 거고, 그리고 영어로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다 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응답이 일어나는 조건은 초기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K 시스템 혹은 기계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초기 변이다. 그리고 초기 속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초기 변이 혹은 초기 속도가 존재를 하고 시스템의 외부 영향, 즉 외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리스폰스를 우리가 자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값은 xt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xht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은 강제응답이 있겠습니다. 자, 강제응답은 초기 값이 있던 없던 상관은 없어요. 무조건 ft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ft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야 되거나 아니면은 0이 아니면은 우리가 강제응답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응답 같은 경우에는 ft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에 미분방정식이 해. 그래서 공업수학 1에서는 아마 이것을 특수회라고 불렀으며 특수회는 영어로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xht와 플러스 xp의 t다. 그래서 똑같이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외부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우리가 강제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감쇄가 있다라고 하면요. 감쇄가 있다라고 하고 시간이 매우 많이 흘렀을 때는 자유응답에 대한 해가 0이 되고 오로지 특수해만 남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제응답이라고 하기도 하면서
가로로는 정상상태 응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제응답만 있다가 나중에는 강제응답, 그리고 정상상태 응답과 그 다음에 그거를 일시적인 응답이라고 트랜전트 응답이라고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같이 섞여 있다가 나중에는 정상상태 응답만 남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도응답과 정상상태 응답. 그래서 과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전트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초기 상태에서 출발해서 최종 상태에 도달할까지 나타나는 응답. 그러니까 사라지는 응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응답. 그래서 처음에 엔진이 온 했었을 때 바로 앞에 살짝 나와서 쭉 사라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과도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응답이 쭉 남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정상상태 응답,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나타내는 응답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약간 달라지고요. 시스템의 어떤 감세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일단은 정상상태 응답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도응답과 정상상태 응답이 같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정상상태 응답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이 정상상태 응답이 있다는 것은 이 시스템에서 뭐가 성립이 되는 거냐면은 최종값이 있다고 해서 최종값 정리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수학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1차 시스템의 과도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가속도가 아니죠. 각속도죠. 죄송합니다. 각속도고, 그 다음에 토크가 걸려있다. 라고 했을 때,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토크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간성 곱하기 각가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의 외력은 뭐예요? 베어링에 대한 외력, 토크에 대한 외력이죠. 그래서 토크와 마이너스, 베어링의 힘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B의 오메가다. 그래서 마이너스 B 오메가로 넘겨주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이 시스템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라플라스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의 식을 라플라스를 취하게 되면은, 자, 오메가는 옴, 라지 옴이 되고, 그 다음에 타우는 t가 됩니다. 라지 ts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결과를 알 수가 있죠. 자, 입력 토크가 계단인 함수인 경우는 s분의 ti는 이때 토크의 크기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ts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게 돼서 라플라스 역변화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스퍼넨셜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x축은 시간에 대한 그래프, y축은 오메가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 그린 그래프는 빨간색입니다. 자, 빨간색인데, 자, 이때 기울기가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제 슬롭이라고, 이제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J분의 TI. 처음에는 그렇게 존재를 하다가,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기울기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가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언제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지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가 도달할 때 시간이 충분히 흐르는 힘이죠. 그래서 100%에 대한 정상 상태는 ti of b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처음에는 자, b분의 j만큼 끊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b분의 j, 자, j of b, 시간이 j of b가 되어 있을 때는 63.2, 그 다음에 86.5, 그 다음 스텝에서는 95.5, 그
다음은 98.2. 이런 식으로 쭉쭉 가겠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끊어야 되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2% 남겨뒀을 때 98%에 도달할 때는 정상 상태로 보통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어떤 설계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때 이것도 경험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2% 정도, 회전체에서는 2% 정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정상 상태 도달로 간주를 하고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차 시스템의 램프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 자, 램프라는 건 뭐냐면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그래서 계단 함수는 0차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램프는 1차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램프는 RT라고 하고 여기서는 R은 토크가 증가하는 거. 점점 토크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빨라지면은 계속 더 빨라지게끔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TS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TS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다시 또 정리를 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선형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t에 대한 함수와 그 다음에 점점 사라지는 응답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시간에 따른 각속도의 변화는 자, 파란색 같은 경우가 바로 정상상태 응답이죠.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는 이게 직선으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았었던 값이 이제 점점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서 그 영향은 어떤 영향이냐? 이 값에 대한 영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에 대한 영향이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전반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로 되면은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1이 되죠. 1이 되면은 큰 동그라미에 있었던 그 값은 0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우리가 과도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는 계속 t의 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상상태 응답이다. 자, 이런 값은 2차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쇄가 없는 경우에 자유진동을 한번 보면은, 자, 질량과 강성, 감쇄, 이렇게 있으니까, 자, 요거를 뉴턴의 제2법칙으로 나타내면은, 자, 외력은 K에 따라서 반대로 작용을 하겠고, 그래서 모든 힘의 합, 이 한 개에 대한 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kx에 m의 x의 더블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항 정리를 하면은 m의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kx 이꼴 0이 됩니다. 그래서 x를 구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취해주고요. 그리고 라지 x, s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나서 이 값을 사인과 코사인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분모 자체가 제곱이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형태로 바뀌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환하고 나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하나는 코사인, 하나는 사인에 대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루트 k 오브 m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3장 때 배웠던 것처럼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은 k 오브 n, 그러니까 고유진동수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고유진동수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오메가 n을 그냥 식으로 쓰면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사인 코사인에 대한 조합이 바로 비감쇄
게 시스템에 대한 응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감쇄가 존재를 할 때, 감쇄가 존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의 응답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은 C의 X의 C의 X 프라임, KX는 뭐랑 같냐면은 질량의 가속도. 모든 힘의 합, 이 두 개에 대한 힘의 합은 MX의 더블 프라임과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CX 프라임 마이너스 KX 이꼴 M의 X의 더블 프라임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은 M의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 이꼴 0이 된다. 자,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질량을 나눠주겠습니다. 자, 질량을 나눠주면은 자,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C 오브 M 플러스 K 오브 M. 자, 그래서 K 오브 M은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주면은 오메가 N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 N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자, C 오브 M을 요렇게 나타냈습니다. 2에, 요걸 이제 제타라고 있는데, 제타. 이 제타 오메가 N으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왜 이렇게 치환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제타 오메가 N을 해서 이 제타를 뭐라고 그러냐면 감쇄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쇄비가 0과 1 사이인지 1인지 1과 그 이상인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쇄비를 이렇게 표현해서 제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감쇄비는 C 오브 2 루트의 K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라플라스 역변환을 다시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할 거예요. 여기에 m을 나눠준, 질량으로 나눠준 값으로. 자,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쭉 해보면은 라지 fx는 다음과 같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게 코사인인지 사인인지 조금 애매하죠. 아니면은 2의 제곱이 있어도 지수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지수함수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값에 따라져 있는 거냐면은 이 값의 극점을 알아야 되겠죠. 극점. 자, 극점을 안다라는 것은 분모가 이꼴 0이 되는 시점. 그 0이 되는 시점의 S값이 극점이죠. 그 극점이 이제 실수인 건지 허수인 건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걸 극점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극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모가 0인 시점. 이게 이제 극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은 자, S를 우리가 구할 겁니다. S, 극점을 구해내야 되는 거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 그래서 극점을 구하면은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근의 공식에 의해서 S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좀 간단하게 쓰면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치환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타 값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죠. 자, 딱 봐도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타 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가 크게 이 시스템에 영향을 입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타 스퀘어, 제타의 스퀘어에다가 마이너스 1 했을 때 이게 0보다 작으면은 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고요. 제타가 1인 경우에는 바로 중근이 되겠죠. 그리고 제타 스퀘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은 그 다음에는 실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 요게 감세비였죠. 결과적으로는 요 뜻은 뭐냐면은, 뭐, 감세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세비는 재료적인 성질에서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0이거나,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감세비가 음수가 되는데, 그건 대학원 가서 배우실 거예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0은 제타는 1이다. 이 재료적인 성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타가 1인 경우, 그리고 제타가 1보다 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허근, 중근,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는 0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 부족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타가 1일 때는 우리가 임계감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부족감세는 언더 댐프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임계감세는 크리티컬 댐프드 시스템. 자, 요거는 과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 댐프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감세가 있기 때문에 댐프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타가 0인 게 아까 그 C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언댐프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비감세계. 감세가 없는 거죠, 아예. 자,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부족감세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했었을 때, 자, 이거를 나눠주면은 결과적으로 부분분수로 나눠주면은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식이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라플라스 역변화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외우는 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요. 뭐 외워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X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앞에 있는 S에 달려 있는 것들은 뭐랑 연관이 있는 거냐면 제1 이동정리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1 이동정리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A인 형태인 거니까 이스퍼넨셜로 다 묶여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거는 사인, 코사인인 거죠. 왜냐하면 S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모는 사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항은.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쓰려면은 이게 수식이 워낙 복잡해졌으니까, 자, 오메가 n의 루트의 1 마이너스 제타의 스퀘어. 자, 이거를 우리가 오메가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스퍼넨셜의 x0의 코사인 오메가 dt가 되고, 플러스의 어떤 상수의 사인 오메가 dt. 그때 오메가 d는 뭐냐면은, 고유 진동수이기는 한데, 감세가 좀 존재하는 고유 진동수다. 그래서, 오메가 n의 루트의 1 마이너스 제타 n이다. 무조건 1 마이너스 여기서는 제타 스퀘어는 항상 뭐보다 작냐면 1보다 작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비감세계에 있는 고유진동수보다는 감세를 먹었을 때의 고유진동수가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크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낮아지지는 않는데 좀 감세가 심한 경우에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런 딜레이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부족감세인 경우고요. 부족감세는 사인 코사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뒤에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나중에 요런 그래프를 보실 거예요. 이렇게 점점 줄어가는. 그래서 부족감세의 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듣기 쉽게 좀 표현하면 초기 속도를 0으로 설정을 해버리면은 아까 식에서 0을 다 날려버렸을 때, 자, x0는 이런 이스퍼넨셜 함수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식으로 요렇게 줄어드는 진동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비감세계, 감세가 없는 거,
빨간색은 감쇄가 약간 있는 거. 그리고 분홍색이 비로소 감쇄가 좀 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감쇄비에 따라서 이런 값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시스템의 과도응답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감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타 스퀘어 마이너스 1은 이건 0보다 큰 거죠. 그 결국에는 제타가 0보다 1보다 크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함수가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코사인 혹은 지수 함수로 계산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자, A, B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A나 B 구하는 값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부분 분수를 하면 되기는 한데 계산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게 되면은 과감세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 라플라스 역변환하게 되면은 함수 형태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로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훅 줄어드는 과감세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임계감세인 경우에는 제타가 1인 경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감세가 아무리 커봤자 0.5 정도, 오버댐프드 시스템도 거의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그래서 보통의 현상은 다 부족 감세의 현상을 다 띠고 있고요. 임계 감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감세가 거의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계 감소를 맞추게 되면 가장 빠르게 응답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아까의 제타가 1인 거를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역변하게 되면은 한 식은 줄어드는 식, 또 다른 한 식은 t에 줄어드는 식. 그래서 아까 오버댐프드 시스템이랑 똑같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더 빨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부족 감세, 부족. 그리고 초록색은 바로 과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홍색이 부족 감세입니다. 부족 감세가 임계 감세입니다. 임계 감세가 확실히 빨리 줄어들죠. 부족 감세보다, 과감세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시스템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2차 시스템의 과도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스템의 과도응답에서 이게 점점 줄어드는 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감쇄계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처럼 MCK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시스템 출력이 이렇게 댐핑을 먹고 이렇게 계산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보면은 그래프 자체가 아까처럼 X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초기 조건은 x0라고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t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블랙박스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기가 있는 그런 1인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자, 처음에 올라가는 요 부분을 x1, 그때의 시간을 t1,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는 부분을 x2, t2, 세 번째 올라가는 거를 x3, t3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자, x1과 x2 사이는 주기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 주기가 뭐냐면은 감쇄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t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주기. 근데 그 주기는 뭐냐면은 2파이의 오메가 d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고, 그래서 왜냐하면 요 해 자체가 이 안에 있는 코사인 자체가 그 고유진 동수가 오메가 d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d이기 때문에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x1과 x2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값은 같습니다. x1과 x2가. 그렇기 때문에 x0도 우리가 처음에 같을 거고요. 요것도 값을 같기 때문에 이스퍼넨셜로만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x1은 이스퍼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t1이고 x2는 t2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t2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t2는 t1의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t2 대신에 t1 플러스 t 쓰고요. 그 다음에 소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스퍼넨셜 제타 오메가 nt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x2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xn과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xn과 비교를 하면은 결국에는 주기가 n-1개까지 고려를 해서 이 주기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제타를 구하는 겁니다. 제타. 그래서 요 제타를 구하는데 이 제타를 바로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뭐를 해주냐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를 취해줍니다. 로그의 x1, xz고 자, 요건 로그를 취해주면 요 상수가 뒤로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제타의 오메가 n의 n-1의 t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식이 바로 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로그 감쇄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로그 감쇄율. 그래서 로그 감쇄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자, 로그의 x1, x2라고 해도 되지만은 똑같은 방향으로 n-1을 나눠줬을 때 1 x의 n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t라고 하는 요 주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파이의 오메가 d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대입해주고, 자, 오메가 d는 아까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오메가 n의 루트의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메가 n을 소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값은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폭에 대한 로그 감쇄율을 우리가 측정을 해주고요. 그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감쇄율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감쇄값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감쇄율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타 값이 거의 작아요. 제타 값이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로그 감쇄율은 뭐냐면은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루트의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가 거의 1이랑 근사하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 감쇄율은 2파이 제타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래서 제타 값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 즉 작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그 유저 쓰고 있는 엔지니어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타가 작다라고 그 시스템에서 판단을 하면은 저렇게 로그 감쇄율을 이용해 가지고 제타를 이렇게 단순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응답 시간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표시한 시스템에 대해서 초기 변이만 주고 초기 속도를 0으로 설정했을 때의 시스템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의 xt에 x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에 제타 오메가 nt의 그런 네모 박스가 있었죠. 이거는 사실은 별거는 없습니다.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거를 아까 코사인 오메가 dt와 사인 오메가 dt에 대한 함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합성함수를 써주는 거예요. 합성함수를 구한 겁니다.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를 구하면은 그 합성함수 구한 요 네모가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보려면은 이 코사인에 대한 성분은 요렇게 줄어드는 성질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뺀 나머지에 있는 값은 지수함수적으로 익스포넨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익스포넨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응답공성 형태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퍼센트를 따져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스템의 시상수, 아까도 1차 시스템의 시상수도 우리가 t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t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t였는데 처음에 기준을 어떻게 삼았냐면은 이 값이 1이 되는 시점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점은 제타 오메가 n의 라지 t가 1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식을 바꿔주면은 이런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먼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t라고 했었을 때 아까도 전체 변화의 2%에 대한 크기를 나타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틀링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착 시간 이후에는 정상 상태 응답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후의 정상 상태 시간, 그래서 그거를 세틀링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틀링 타임은 아까 1차에서도 아마 4번 정착됐을 때를 기준으로,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4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를 세틀링 타임이라고 하고, 그거를 4 오브 제타 오메가 n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정상 상태 응답만 있고 그 전후로는 과도 응답과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8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